다녀와가지고 행동강령들이 다 있잖아요. 네. 정신없이 이제 공격을 할 거란 말이죠. 언제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렇죠. 쏟아붓는데 6.25 전쟁에도 그 3일 동안 미스테리한 사건이 있었나요? 그 일이 그렇죠. 벌어질 틈이 없었을 것 같은데. 6월 25일 북한이 남침을 하잖아요. 네. 네. 며칠 만에 서울을 점령하죠? 바로. 3일. 3일입니다. 아. 3일 만에. 3일이에요? 예, 3일 만에 서울을 점령을 하는데 가깝잖아. 생각해봐. 어. 엄청 가깝잖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려와요. 내려오는데 6월 28일 날 드디어 이제 이 서울에 인민군이 등장을 합니다. 등장을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빠른 기세로 밀고 내려왔는데 그 인민군이 한강을 넘은 건 언제냐면 6월 28일, 6월 29일, 6월 30일, 7월 1일 오전에 넘어요. 3일이 걸렸네요, 진짜. 6월 29일, 6월 30일, 그다음 7월 1일. 맞습니다. 이 3일이 걸렸잖아요. 그렇죠. 네. 바로 이 3일, 이 72시간, 이 72시간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왜 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선생님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아니 궁금하잖아요. 이 선생님은 과연 이걸 어떻게 어디서 알았을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산 게 아니잖아요. 기록이 다 있습니까? 아, 그럼요. 저도 이제 논문 같은 거 보면서 그 당시 기록 보면서 우와 뭐야 이런 일이 있었어? 저도 깜짝 놀랐던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이야기들은 그 청와대 영화에서 나오는 캐비넷 안에 기밀 문서로 이렇게 있을 것 같은 내용이거든요. 먼저 이 본격적인 네. 이야기를 풀기 전에 우리가 한번 그 순서대로 한번 시간 순서대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950년 6월 25일 네. 북한이 남침을 시작했는데 그때 북한의 작전명은 바로 폭풍이었습니다. 폭풍. 폭풍이. 뭔가 폭풍처럼 막 밀고 내려오는 폭풍을 일으켜라 막 그런 느낌. 그죠? 자, 제가 그럼 왜 북한의 인민군이 서울에서 3일간 머물렀는지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거기에는 그들의 작전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작전 지침서. 네. 자, 요걸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선생님 그거 갖고 계세요? 아, 갖고 있습니다. 북한의 작전서를? 조선인민군 선제 타격 계획. 이게 실제 작전서예요? 네. 북한이 작성한? 맞습니다. 그래서 6월 25일 새벽 4시에 북한은 작전명 폭풍이라는 것을 앞세워가지고 전면적인 남침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폭풍이라는 작전 속에서 정말 이 포를 엄청나게 쏩니다. 남쪽으로요. 네. 남쪽으로 쏘면서 그 연기가 장난 아닐 거 아니에요. 그 포연이 쫙 거치면서 나타난 괴물이 있었죠. 뭐가 있었어? 이건 정말 설마 우리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거 아닐까요? 우리한테는 괴물. 그게 뭘까요? 뭐야? 장갑차? 비슷했습니다. 탱크. 탱크였어요. 아, 탱크. 네네네네. 정말 이 탱크는 우리는 탱크가 없었어요. 왜 없었어요? 네, 우리는 그 당시 이렇게 대규모적 전쟁을 할 거라는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들었었어요. 북한은 나름대로 준비를 했거든요. 이 소련제 탱크를 다 공수를 받은 상태였기 우린 때문에 없었구나. 야, 그 포연 속에 나타났을 그 탱크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거는 총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요. 근데 진짜 작전명이 폭풍이라고 하시잖아요. 네. 진짜 폭풍 갖고 왔네요, 걔네들. 그러니까요. 정말 그 포연 속에 등장한 이 탱크를 앞세운 작전명 폭풍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럼 그 말씀은 하루아침에 전쟁을 결정한 게 아니라 미리 탱크를 다 준비했다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예, 그 이전부터 이 김일성 같은 경우에는 뭐 소련의 그 스탈린이라든지 네. 또는 이 중국의 마오쩌둥 그들과 긴밀한 협의 속에서 이미 다 전쟁에 대한 세팅을 준비를 딱 해놓은 상태였어요. 우리 왜 눈치를 못 챘지? 그러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딱 터지면 수도를 일단 장악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수도를 장악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일단 목줄을 딱 잡는다는 거예요. 목줄을 딱 잡아가지고 전체의 사지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는 것. 이게 가장 전쟁의 기본이거든요. 네. 예. 자, 이렇게 되면서 제1차 목표는 서울을 타겟으로 북한의 인민군이 밀고 내려오죠. 근데 이때가 언제였냐면 무슨 요일이었는지 요일은 어떻게 모르고 일요일 그 이거 당시 우리는 배웠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래요? 책에서 본 것 같은데. 휴일이었어, 휴일. 토요일에서 일요일 일을 낮? 넘어가는 날일까? 지금 우리는 주 5일째니까 토요일이 쉬는 날이지만 아, 그렇군요. 그때는 주 맞다, 6일째요. 맞다. 그러면 일요일에서 맞아. 월요일.
왜냐면 토요일에 일하고 완전 꿀잠 자고 있을 때. 그렇죠. 일요일 새벽. 어. 그래서 일요일 날 전쟁이 개시된 와 거예요. 최악이다. 다 쉬고 있는데. 우린 거지. 심지어 새벽에. 별거 아니고 준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6월이니까 이 당시에 군인들이 많이 외박을 나가 있는 상태예요. 왜냐면 농사를 지어야 되는 그 시기이기도 하니까. 그 방학도 있지 않아요? 학교랑 막 가족들 다. 그치, 방학이- 가을 앞두고 휴가. 여름에 엄청 농사 열심히 질 때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시기를 딱 노린 정확하게. 거구나. 와 진짜 못해 쳐. 그러니까 군인들도 지금 다 지금 좀 쉬고 있는 상태고 외박 많이 나간 상태에서 일요일 날 전면적인 남침이 시작되니까 초반에 이게 어떤 모습이 그려질지 그림이 좀 보이시죠? 네. 핀처럼 내려왔겠다. 맞습니다. 진짜 작전명 너무 방심했겠다. 그래서 이제 군 수뇌부도 네. 이 당시에 좀 많이 빠져 있는 어떤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이래저래 지금 우리 국군이 이 북한의 이 폭풍 작전을 막아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당시에 제가 듣기로는 사람들이 바로 눈치를 못 챘다고 들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교전 같은 게 많았어서. 네, 맞아요. 이게 사실 뭐 그 이전부터 38선을 중심으로 해서 크고 작은 어떤 교전이 있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뭐 사실 이것도 뭐 그거의 뭐 연장선상 아니겠어? 아니 그 요즘 같이 뭐 SNS가 있을 때도 그러니까. 아니고 네. 통신 체계가 막 대단할 때도 아니니까 그런 이런저런 교전까지 많았었으면 아 그냥 또 그런가 보다 맞아, 하고 맞아. 시민들은 도망도 안 가고 지금처럼 핸드폰으로 바로 딱 알림을 보내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던 그런 상황이었네요.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뭔가 좀 불길한 느낌이 좀 들기 시작해요. 네. 중요한 건 전쟁이 났으니까 소리가 들릴 거 아니에요. 네. 그 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느낌, 네.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 좀 이상한데 예전의 어떤 교전과는 좀 다른데 이렇게 느낌을 갖고 있는 상황 속에서 27일, 네. 네. 25일날 전쟁이 그러니까 이승만 정부는요 개전 이후 이틀이 지난 27일 오후 10시가 돼서야 이 방송을 통해 처음으로 전쟁 사실을 알리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합니다. 이 정부는 수도 서울을 사수하기로 결정하였으니 국민은 군과 정부를 신뢰하고 조금도 동요함 없이 직장을 사수하라. 이런 담화가 나와요. 근데 이상하다. 직장을 사서. 포성 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는데 방송 소리, 이게 당시 라디오일 네. 거 아니에요. 지지지직 느낌상 자꾸 멀어진다는 느낌이 어, 드는 거예요. 뭐야. 이게 좀 느낌이 안 좋은데 이번 좀 다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서울 시민들이 드디어 이제 짐을 그제서야 싸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담화 자체는 그냥 서울에서 동요하지 말고 직장 다니면서 있어라. 거기 있어라 그러는데 네. 시민들은 뭔가 좀 불안한 거죠. 왜냐면 계속 포성 소리가 좀 커지니까 오. 불안할 거 아니에요. 잘 사수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으니까. 그렇죠. 자, 이러면서 짐을 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 이미 이승만 정부는 26일 날 정부는 피난을 간 상태였고요. 이승만 대통령도 27일 날 이미 서울을 떠난 그런 상태였습니다. 아. 네. 자, 그러니까 이러면서 이제 서울 시민들이 아쉽다. 이제 짐을 싸기 시작하는 거였죠. 네. 아니 근데 되게 긴급한 상황인데 어떻게 시민들한테 도망가지 말고 동요하지 말라고 이렇게 방송을 한 맞아. 거죠? 시민들도 빨리 대피해야 되는 같이 거 도망가자고 하면 되잖아요. 우리는 빨리 피난 가야 됩니다. 도망가십시오. 라고 하면 이거는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왜요? 아. 근데 사람 목숨이. 물론 그렇죠. 네. 네, 물론 그렇죠. 일단 시민들한테 좀 안심을 시킬 필요가 있겠다. 네. 전쟁에서 너무 동요가 나오면 이게 아노미 상태가 빠지면서 이게 더 혼란스러워질 수 있거든요. 안심시킬 필요가 있겠다. 또 하나는 뭐였냐면 지금 아까 군인들이 지금 밖에 나갔잖아요. 네. 군인들이 원대 복귀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졌습니다. 우리는 지금 도망가야 됩니다. 이러면 아. 오겠습니까? 지금 직장을 군인들이? 사수해라의 직장에 군대도 들어가 있었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막 지금 이미 수도 함락됐습니다. 그럼 복귀조차 안 할 테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 어떤 방송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당시 이제 서울 시민들도 짐을 싸고 가야 될 곳은 한강을 건너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당시에 지금처럼 다리가 막 20개 막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제 한강철교, 한강대교, 뭐 광진교 뭐 요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빨리 건너야죠. 네. 일단 거기를 못 건너면 내려갈 수가 없어요. 이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단 한강 쪽으로 아마 가지 않았을까. 네. 무슨 일이 있다도 거기 건너야 된다. 그런데 6월 28일 3일 후네요. 네. 새벽 2시 좀 넘어서 네. 번쩍하는 섬광 같은 소리와 함께
한강 인도교가 무너져요? 폭파됩니다. 아, 설마. 아, 가슴 아프다, 갑자기. 그게 북한이 터뜨린 게 아닌 거죠. 아 진짜요? 그렇죠. 우리 국군이 한강 인도교를 끊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이 군인들의 어떤 그 첩보망이 뭐가 들어왔냐면 인민군 탱크가 서울에 진입했다라고 하는 첩보가 들어온 거예요. 그 탱크를 못 건너게 하려고. 당연하죠. 이게 끊어야 되는 건 맞는데 이 명령이 우왕좌왕하면서 너무 일찍 끊어버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끊어야 했던 건 맞지만 네. 여전히 건너지 못한 국민들이 되게 많았던 맞아요. 거죠. 실제로 북한 인민군이 용산 근처에 탱크가 들어온 시점은 6월 28일 저녁 밤 10시쯤 됐거든요. 8시간. 꽤 늦은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첩보가 잘못됐네. 예. 그러면은 눈 깜짝할 사이에 전쟁 발발하고 3일이 지나면서 한강다리까지 폭발이 된 거면 맞습니다. 북한군은 이제 그냥 거의 서울을 휘어잡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렇죠. 국군이 한강다리를 끊었다는 얘기 뭐냐면 한강 이북 쪽은 포기했다는 얘기랑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러네. 예. 그러네요. 그 신호를 준 거예요. 이쯤이면 뭐 그냥 야 우리 차지했다. 서울 뭐 그냥 바로 점령이다. 나오면서 밀고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자 이렇게 되면서 지금 당시 그 북한군은요 보병 5개 사단하고 350대 그 전차 탱크를 네. 몰고 내려오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350대? 그렇죠. 탱크 350. 우리 한 대도 없었는데?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북한은요 빠르게 한강을 건너질 않아요. 이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포인트입니다. 폭풍 같은 작전이었는데 왜 안 내려왔죠? 되게 궁금하다. 힌트 하나만 주십시오, 선생님. 이게 일부러 안 건넌 건지 아니면은 타의적인 건지, 자의적인 건지 타의적인 건지. 근데 방금의 말씀을 돌아보면 1차적으로 다리가 끊겼기 때문에 못 온 거 아닌가요? 저도 지금 이 생각이거든요. 다리를 그냥 싹 다 네, 그렇죠. 폭파해가지고. 근데 북한 그래 입장, 한강다리 때문이네. 근데 북한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유리한 정황을 이끌려고 한다면 그냥 바로 내려갔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이것도 멈췄단 말이죠. 다리가 끊겨서. 자 이게 항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기세를 잡았을 때 몰아쳐야 된다. 그렇죠. 제일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솔직히 지금 이 당시 상황 속에서 서울을 지금 점령한 상황 속에서 한강을 바로 건너는 게 정상이에요. 자,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네. 한강 인도교 끊겨놨잖아요. 네. 일단 그게 일차적인 방어선은 됩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한강 인도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옆에 한강 철교, 경인선, 경부선, 한강 철교 네. 이것도 끊어놔야 되는데 이건 제대로 끊어놓지를 못했어요. 아, 뭐야. 지금도 있는 그 예. 철길 그 다리.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 다리를 이용해서 넘어갈 수도 있었고, 그러네. 그리고 분명히 국군이 다리 끊어놓을 거라고 예상 못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혹시 선생님 네, 지금 번쩍이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번쩍이는 생각. 심리전입니다. 심리전? 그들을 불안에 떨게 하는 거죠. 정신적으로 쇠약하게 만드는 거지. 안 우리가 또 일요일 날 새벽에 너희들이 가장 행복하고 안심하고 있을 때 긴장이 풀릴 때쯤 출발할 거야. 3일 뒤니까 또 3일 뒤에 일요일 오니까 그때를 기다린 거라고. 옛날 전래동화 보면 곤장 한 대로 사람 죽인 거 알죠? 계속 이렇게 때릴까 말까 때릴까 말까. 그런 아주 잔인한 방법의 심리전을 구사한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렇다기에는 저는 작전명이 폭풍이었잖아요. 그러면 그냥 폭풍처럼 그래, 사실 몰아치는 거죠. 밀고 가야 되는 게 정상인데 있었나? 왜 머무르게 된 걸까요?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의 이 핵심이 진짜 북한 인민군은 왜 3일간 72시간 이렇게 빠르게 내려가지 않고 서울에 머물렀을까? 뭐지? 이제 여기서 한번 우리가 이 3일간의 그 미스테리한 이 일을 한번 좀 밝혀봐야 될 것 같아요. 뭐죠? 일단 기본적으로 김일성은 이 6.25 전쟁을 한 달이면 끝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38선에서 부산까지 한 달에 내려갈 수 있다. 이거는 전격전이 아닌 이상은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네. 우병우. 쉬지 말고 가야지. 그렇죠. 쉬지 말고 가야 되는데. 그렇죠. 자, 지금 이제 이렇게 보시면 여기 지금 38선이에요. 지금 보이시죠? 네. 지금? 네. 여기 지금 38선 네. 보이시죠? 38선에서 지금 여기 서울이잖아요. 네. 그죠? 자, 지금 밀고 내려오는 거예요. 화살표밖에 일단 지금 기본적으로 보니까 뭔가 화살표가 지금 이렇게 네. 중심적으로 있고 그 다음에 세 개 부대로 나뉘어서 이렇게 지금 밀고 가서 적과 통일하겠다라고 네. 하는 지금 목표가 지금 보여지고 있죠. 예, 예. 자,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위쪽입니다. 우리가 지금 포인트로 둘 게 이 위쪽인데 지금 이 북한 같은 경우에 지금 어떤 목표를 세웠냐면 1차 타겟이 어디였냐면 수원, 그리고 원주, 그리고 삼척. 여기를 지금 목표로 지금 내려오자.
어떤 그런 목표가 있었어요. 크게 이렇게 2단계에 걸쳐서 이게 2단계 작전일까요? 북한이 네. 3일 만에 온 게 너무 빨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한 6일 걸릴 줄 알았는데. 계획보다 너무 빨리 와서 이게 보조를 맞추느라 좀 쉬고 있었던 게 아닐까. 아니 뭐 뒤에 이제 병사들이 못 왔다거나 뭐. 아니면 그거 지원 물자 기다리고 있는 거. 뭔가. 총알 포탄 떨어져가지고 보급품. 그래, 정말 준비를 잘한 상태였습니다. 예.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전쟁은 지체하면 안 돼요. 예. 빠르게 밀고 내려가야 되는데 북한의 이 작전, 이 핵심 작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핵심 작전. 네, 핵심 작전. 어떤 내용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 북한 핵심 작전에서. 와, 그 3일 동안인데 3일이 걸리는 작전인데. 러시아가 인천을 통해 도와주기로 좀 해서 무기를 좀 보내는 중? 서울까지는 일단은 폭풍을 하고 세 방향으로 내려가자. 가서 한국을 다 점령하자. 아니면 일단 기선제압의 첫 번째 기회를 주는 거죠. 우리가 서울까지 빨리 밀고 내려왔어. 선전 전단지 같은 걸 만들어서 일단 공중에 다시 뿌리는 거죠. 회유. 시전을 하는 거지. 회유를 한번 하는 거죠. 이제 항복하고 넘어와라. 3일 동안.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걸 만든 거죠.